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세무신고 서류에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및 납부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납부서는 여기 세무신고에 보시면 주민세 종업원 납부신고서 및 납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성을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주민세가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보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세죠, 지방세. 그래서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 3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재산분 주민세와 사업장할, 어떻게 보면 균등분,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가 합쳐져서 올해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고 의무도 있고 신고 납부 기한도 변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3개 세목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구성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도 지방자치대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입니다. 이건 지방세니까 과세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사업소가 되겠죠. 자, 납세자입니다. 개인분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고요. 우리가 개인이고 사업소분입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우리가 이제 설명드리고 세무사랑 프로에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시군군에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나 법인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의 부가세 과세 표준이 면세사업자는 총 수익 금액이 4,800 이하면은 면제입니다. 이상 되는 자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부담이 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지급하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데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총 급여액이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자,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 표준은 사업소 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재산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기준으로 부과가 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업장할, 우리가 개인 사업자니 법인의 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업소 기준으로 부과가 됐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 두 개 재산할과 균등분 사업소분이 합쳐져서 사업소분 주민세로 이제 2021년부터 바뀐 겁니다. 자, 종업원분의 과세 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총 급여액이겠죠. 여기에는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자,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플러스 연면적에 대한 세율입니다. 자, 두 가지 기존에 있던 재산분 주민세하고 균등분 주민세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 사업소분 주민세는 이 두 가지 세율의 합을 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기본세율은 균등분 주민세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재산분 주민세는 연면적이라는 세율, 요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사업소분이 됐기 때문에 세율은 이 두 개의 합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기본세율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입니다. 사업소 면적이 330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합니다. 가산됐을 때 면적별로 250원을 곱해갖고 이제 계산되는데요. 33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25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330을 초과했으면은 그 면적, 전체 면적에 대해서 250원을 곱해서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별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총 급여액의 0.5%가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자, 납부 기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소 분은
기존의 재산분 주민세는 7월 달에 신고였었죠. 7월 달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균등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8월에 신고가 아니고 고지 납부였죠. 그런데 두 개가 통합되면서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니까 매년 8월 달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 8월 달은 뭐 계도 기간 이렇게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기본적으로 고지가 나왔습니다. 고지가 나와서 이상이 있으면 변동을 하고 이상이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해서 납부만 하면 끝나는 걸로 됐었어요. 올해는. 근데 어쨌든 이제 법이 바뀌어 갖고 사업수분 재산세는 8월 달에 신고 및 납부도 해야 된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목원부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납부할 세액의 기준, 우리가 신고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급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의 급여분을 7월 달에 지급했으면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 7월분을 8월 달에 지급을 했다면은 9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각각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세 조목원 신고 및 납부서입니다. 자, 총 보면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개 부분의 항목들이 있는데 요 2개 항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종업부분 주민세를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부분의 신고 서식은 사업소분 주민세는 이 부분에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과세 대장은 관련된 내역들을 이렇게 백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의 보관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장 우리가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납부서는 별도의 납부서를 뽑을 수 있게끔 납부서를 뽑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먼저 주민세 조목원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원어일로 해서 관련된 급여 부분과 지급일을 실질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급여 기준일과 지급일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불러만 정상적으로 불러오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간 최근 1년간 평균이 1억 5천을 넘고 1억 5천을 넘었을 때 해당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총 급여에 대해서 0.5%를 부과하죠. 그때 비과세는 제가 제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종업원 총 급여 평균이 1억 8천 정도 되는구나. 그럼 1억 5천이 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총액은 1억 9,500인데 여기에서 비과세 500만 원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1억 9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1억 9천에 대해서 0.5%인 95만 원이 부과되죠. 지급일이 7월 달이니까 이것은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무사랑 프로에서 별도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부분은 위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하시든 서면으로 신고하시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인 거는 작성됐고요.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 불러와지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급여 총괄입니다. 이 부분도 불러오기를 한 번 더 해서 불러오면 기본적인 내용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계산 산식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이 나와요. 이 급여 총괄표도 우리가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할 때 첨부돼야 되는 서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절로 불러와지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7월 31일에 지급하는 7월 급여에 대한 총 급여 대장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는 1년간의 평균을 계산하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죠. 그럼 급여 대장만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다면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런데 1년간의 평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요때 신고하는 이 금액까지 포함돼서의 평균을 구해서 1억 5천만 원이 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은 주민세 종호 부분 주민세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대부분 이제 불러오기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급여 대행이 정상적으로만 작성됐으면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주민세 사업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불러오면 관련된 자료는 불러오는데요. 여기에서 자본금액, 그 다음 사업소 면적 이런 것만 입력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우리가 10%, 20%, 25%를 구분해 갖고 체킹을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균등분 사업 균등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62,500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5만 원에 25%인 12,500원이 합쳐서 6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다. 그러면은 이 10%와 25%는 뭐냐? 이 지자체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50만 미만이면 지방교육세를 10%만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5,000원이 되겠죠. 그럼 5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런데 50만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25%를 적용해서 12,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62,500원이나 5만 5천 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퍼센테이지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를 감안해서 우리가 체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 자본금액을 입력을 하면 저절로 기본적인 세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소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도 되잖아요. 기본 말고 플러스 면적 기준으로 사업소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은 그 전체에 대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500원은 아까 봤듯이 오염물질 뭐 이런 배출 사업소장에 해당되면 2번을 체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법인 같은 경우 자본금 금액, 그 다음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면적 부분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가세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외 면적에 해당된다면은 전체 일정 그 면적을 입력을 하면 과세 면적이 산출이 됩니다. 이 전체 면적에서 그럼 세부적으로 용도별로 어떻게 되느냐를 밑에 세부 면적은 실질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면적의 전체 합이 뭐 이쪽 연면적이 되겠죠. 과세 사업소 연면적이.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구분해 갖고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이게 임차로 해당된다면은 원래는 첨부 소율에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계산산식을 해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 기존 같은 경우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8월에 신고 납부를 하고 이거는 무조건 전체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8월 31일로 날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은 납부서를 뽑을 수 있는데요. 납부서가 만약에 좀 전에 종업원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7월로 체킹을 해서 해당 부분을 체킹을 하면 이렇게 납부서가 나와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서를 나오면은 별도로 이렇게 가상계좌가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별도로 은행에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가상계좌가 나오진 않습니다. 세무사랑 프로에서 전자신고가 두 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분 주민세를 보면 8월 달에 신고 납부니까 여기에 사업소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자료들을 불러와줘서 확인해서 납부 금액이 이 금액이다 라고 나옵니다. 납부서 하단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관련된 내역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은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위텍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별도로 전자신고의 서식은 세무사랑 프로에 없어요. 그럼 위텍스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텍스에 신고하는 부분을 보면 위텍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텍스에 보면은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을 위텍스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부분에 있어서 밑에 주민세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항목별로 클릭을 하면
각자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종업원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클릭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당권 납부도 할 수 있고 관련된 자료들은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뽑은 뭐 그 자료들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급여 총괄표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건을 납부할 수도 있고 일괄로 신고를 하고 싶다. 일괄로 신고하고 싶다면은 관련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해당 사항을 작성을 하시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 분도 해당 사항을 보시면은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 분이라고 해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단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일괄로 해서 이렇게 엑셀을 다운받아서 불러오기로 업로드해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로 신고하게 되면 가상계좌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사실상 좀 편한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게 다만 세무사랑 프로는 전자신고로 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부분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신고 서류의 주민세 정업원분 신고서 및 납부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